시장의 거센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도강까지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냐면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어떤 기사들이 나왔냐면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노도강은 완전히 소외됐다. 노도강 샀던 사람들 망하게 생겼다. 양극화 더 심해졌다. 노도강 산 사람들 울상이다. 뭐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나왔냐면 올해 4월 달까지 나왔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것이 지금 불과 몇 개월 지났습니까? 한 4개월 지났는데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이제 노도강까지 이제 올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지방까지도 갈까요, 안 갈까요? 지방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지방의 신축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버텨볼 만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지방의 신축을 전고점 수준까지도 올려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알아둬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 유튜브를 계속 잘 보셨던 분들은 대뜸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 거예요. 아니, 조정받는다며, 조정은커녕 뭐 지금 계속 노도강까지 올라간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와서 의견을 바꾸는 거냐,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실 의견은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 의견을 고집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죠. 시장 상황이 바뀌거나 또는 제가 잘못 판단했거나 그런 의견을 바꾸는 게 오히려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저의 의견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제가 원래 말한 대로 저의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은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은 변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전체적인 흐름은 지방의 신축까지도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 힘이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몇 년 전에 지방의 신축을 산 사람들은 지금 다 마이너스 상태거든요. 이 마이너스 상태 때문에 계속 마음고생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막 서울 수도권 막 올라가니까 여기까지도 올까라고 기대를 해봤지만 여전히 지방 신축은 잠잠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손해보고라도 던져야 되나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까지 갑니다. 가니까 그냥 손해를 보고 던지는 거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알아둬야 될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짚고 얘기를 하자면 일단 지방의 신축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언제쯤 갈까요? 제가 볼 때는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여기서 2년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지방의 신축이 전고점 수준까지 갈 때까지에 걸리는 시간. 이거는 한 2년 정도쯤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을 염두에 두고 인내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손해를 보지 마시고. 두 번째 알아두셔야 될 건 또 뭐냐면은 지방 신축이면 다 전고점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조건이 있어요. 일단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신축이거나, 여기서 말하는 신축이라는 건 뭐 분양권, 입주권 다 포함입니다. 아니면 각 지방의 핵심적인 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있는 신축 정도의 조건은 갖춰야 된다. 그런데다가 대단지라고 하면 700세대 이상 정도 되는 거, 이 정도쯤 되는 규모의 그런 정도의 입지에 있는 지방의 신축이다라고 하면 2년 정도 버티면 전고점에 거의 육박하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가지 않겠냐. 자,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의 변수가 하나 또 들어갑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 택지개발지구이거나 핵심적인 지역이어야 되고, 입지가. 두 번째, 대단지여야 되고. 근데 이제 하나의 변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주변 물량입니다. 그 지역 주변으로 물량이 너무 많게 되면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많은 지역이다라고 하면 그건 좀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량이 최소한 적절한 정도의 물량이 없으면 당연히 더 좋고요. 그런데 물량이 만약에 많이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는 회복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해드려야 되는데, 손해를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얘한테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얘한테 또 이미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손해를 보고라도 그 돈을 빼서 내가 뭐 다른 투자성 있는 데를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는 것이 이걸 계속 들고서 원금까지 회복되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은? 예, 당연히 맞는 생각이죠. 수학적으로 보면 당연히 맞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전혀 맞지 않은 계산이라는 겁니다. 너무 놀랍게도 그런 수학적인 결과가 실무적으로 나타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 그건 바로 인간의 손해를 싫어하는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를 보면 여러분 절대 안 그럴 것 같습니다만은 손해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그 손해를 빨리 복구하고 싶은 생각에 그 다음에 더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고, 좋은 선택이 아니라 더 나쁜 선택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미련할지라도 참고 기다려서 원금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미련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보고 더 좋은 데 투자해야지 라는 결정을 안 하시는 게 실무적으로는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게 버티는 것이 뭐 무슨 10년 버텨야 된다 이런다면 굉장히 절망스럽지만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한 2년 정도만 버티면 그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손해를 보고 더 좋은데 투자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손해를 보지 말고 손해를 안 볼 때까지 내가 버텨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또 다른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손해를 약간 보는 상황. 손해를 약간 보는 상황.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내가 팔면 손해를 약간 보고 나온다. 이 약간이라는 건 어느 정도냐? 이거는 사람마다 다 틀리죠. 본인이 이 정도는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좀 쿨하게 넘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또는 뭐 내가 다른 걸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정도는 뭐 손해봐도 돼. 뭐 하여간 어쨌거나 본인이 감당하는 거에 그렇게 괴롭지 않은 정도의 수준이 된다. 그 정도의 손해다. 그러면은 손해를 보고 팔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방의 신축이 전고점에 이른다고 하면 다른 좀 더 투자성 있는 곳들은 더 많이 오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의 정도가 적으면 사실 손해를 보고라도 팔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기준은 본인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고 본인이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냐 아니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 매입한 지방의 신축 때문에 좀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이런 흐름들을 좀 잘 이해하셔가지고 좋은 판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